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특히 수도권 상황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이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숫자는 당분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만 건의 검사를 한다면 2% 양성률만 나와도 1,000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나, 이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두기나, 그다음에 그동안 각자의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냐에 따라서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봅니다. 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대대적인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시민들이 세 가지 검사법 중에서 선택해서 검사가 진행된다고요? 세 가지 검사법 우리가 그동안 뭐 아주 많이 해왔던 RT-PCR이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액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RT-PCR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항원 검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 해왔던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검체 채취에 어려움이 있고 일손이 딸릴 때는 타액을 받아서 PCR 검사를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정확한 거예요. 신속 항원 검사는 결과는 뭐 2, 30분 안에 나오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가가 비인두 도말물을 따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이 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PCR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신속한 검사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나왔을 때도 진짜 음성이 아니라 거짓 음성, 즉 어, 환자는 맞는데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지만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검사인 PCR 검사법을 택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가 당장의 코앞에 닥쳤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병상 마련 대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번 벌어지곤 있지만 쉽사리 해결이 어려운 이 병상 부족 문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상은 한 곳에 모아서 전담병원을 만든 다음에 의료진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환자들을 각 병원에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지만 그 한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해서 공간과 의료진이 들어가야 될 그 숫자와 규모가 훨씬 많거든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의 환자들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공립병원을 일부 지정을 해서 비우고 거기에 의료진들을 파견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실 오래전부터 중환자 의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권해왔던 그런 상황이죠. 네, 병상 부족 문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단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불가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3단계 격상을 거듭 촉구하며 서울과 인천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선제적으로 3단계를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1.5단계, 2단계, 2.5단계 갈 때도
늦었어요. 예, 판단이 늦어서 여건이 충족됐는데도 이틀 늦고 안 하고 그다음에 자꾸 거기서 응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3단계의 여건을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3단계로 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3단계 가기 전이라도 지금 2.5단계에 맞는 여러 가지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는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된 지도와 단속을 하기 시작한다면 환자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이 제대로 접종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려면 3천만 명 내지는 한 3,5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할지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 2, 3월경에 아마도 아스트라 백신이 처음 나온다는데 아스트라 백신 아직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백신이라 과연 제때 나올 수 있을지 그 외에 지금 계약 진행 중인 나머지 백신들은 상반기에는 도입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백신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3천만 명을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